네, 정치하는 언니들 정은혜 전 민주당 의원님, 임세은 민생경제연구소 소장님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아, 의원님 오늘 의상이 네. 꽃이 언니 달려, 언니 달려. 너무 예뻐서 제가 계속 네. 쳐다보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그 임세은 대변인님께서 이렇게 검은색 가죽 자켓을 입고 오셨는데 카리스마. 카리스마가 멋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그렇군요. 좀 센 언니가 되고 싶다 하는 생각에 요건 약간 홍보해도 되나요? 제가 굿윌 스토어라는 네. 이게 전국에 이렇게 체인이 있거든요. 윌 스토어. 네, 오. 근데 여기가 그 아름다운 가게처럼 이제 중고 옷을 파는 가게예요. 그래요. 근데 장애인분들이 이제 직접 이제 일을 하시고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옷을 많이 사면 중고 옷을 사니까 저는 좀 환경에도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고 장애인분들의 일자리도 저희가 만들어 드릴 수 있습니다. 좋은 일도 네. 하시네. 예. 근데 가격 듣고 내가 깜짝 놀랐죠. 네. 그래서 이거 9,500원. 물론 여기 매장이긴 엄청나네. 하겠지만. 아니요. 이태리 소가죽이더라고요. 소가죽이라고? 네, 저 밑에 봤는데 이게 거의 다 브랜드예요. 거 아니야? 우리 그 막 어머니들 파는 옷 같은 그 네. 브랜드 있죠. 예. 근데 그런 게 다 보면 소재가 좋거든요. 그런 브랜드더라고요. 의원님은 소비도 굉장히 좋은 일을 아이, 하시네. 너무 이제 좀 가죽인 건 놀라. 제가 입었던 건 내자거든요. 비닐이라고 하지, 비닐. 좋아 보였는데. 와, 가죽은 좀 놀라운데. 네. 많이 이용해 주세요. 네. 앞에 이제 코너에서 좀 열받는 얘기들을 했으니까 네. 우리 좀 또 기분 좋은 이야기들 좀 하죠. 네. 일단 에이펙 너무 성공적으로 잘 치러졌는데 어제 대장정을 마쳤습니다. 슈퍼 외교 위크가 끝났습니다. 두 분이 좀 가장 기억에 남는 장면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한 문장으로 좀 정리를 해주신다면 에이펙을. 저는 그러니까 자 끝까지 들어서 제가 하는 말을 저 이번 에이펙에서 제가 느낀 거는 이재명 대통령은 사기꾼이었다. 사기꾼이었다. 예. 사기꾼이었다는 네. 것입니다. 네, 자 첫 댓글 번째 괜찮을까요? 이유는요. 예. 네, 자 끝까지 들어 얘기해 네, 주셨죠? 끝까지. 첫 번째 얘기를 드리면 첫 번째 이재명 대통령이 그동안 이제 행정의 달인으로서 행정은 잘하는 건 알았어요. 그리고 당대표 시절에도 정치 활동을 보이면서 정치도 잘하는 거 알았어요. 그런데 외교까지 잘합니다. 뭐야 이거 사기캐야. 약간 사기캐죠. 네, 사기캐죠. 네. 그다음에 다 잘해. 두 번째 이유는 이게 굉장히 경제학적으로 중요한데 왜냐하면 제가 또 경제를 전공했기 때문에 현업에 있었고 엔비디아에서 GPU를 26만 개를 공급하기로 했어요. 그렇죠. 사실 이게 AI 기술에서 GPU가 없으면 안 되고 큰일 납니다. 각국에서 이 GPU를 확보하기 위해서 각각의 노력했는데 당시 이재명 후보 시절에 대통령 후보 시절에 GPU를 5만 개를 우리나라 확보하겠다고 공약을 했거든요. 네. 근데 26만 개를 확보했습니다. 예. 사기친 거예요 공약을. 이렇게 많이 확보했냐고. 네. 사실 5만 장도 거의 많은 실현 거예요. 불가능하다고 국힘에서 뭐 공약집 찍고 뭐 난리도 아니었어요. 그런 거죠. 이제 100만 원 벌어오겠다고 약속하셨던 분이 막 10억, 1000억을 막 벌어오는데 막 이런 약속을 지키지 그렇죠. 않으시는 사기캐. 네. 사기꾼입니다. 네, 네. 이런 모습. 그래서 제가 그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했네요. 예. 네. 잘 정리를 해주셨고. 아니 저는 사실 준비를 좀 했어요. 아, 저는 약간 그러셨어요? 예, 예. 파워제이라. 파워제이. 저는 이제 두 개를 준비를 했는데요. 하나는 쇼가 아닌 실무였다. 그리고 말이 아닌 결과의 에이펙이었다. 이건 좀 무난한 좋다. 버전이었고 사실 예. 두 번째는 저는 이제 외교적인 측면에서 봤는데요. 특히 중국과 우리가 이제 미국을 봤을 때는 관계는 복원되고 신뢰가 재건되었다. 그러니까 관계라는 것은 중국과의 관계가 복원이 됐고요. 미국과의 신뢰는 재건이 됐다. 다시 신뢰를 쌓았죠. 우리가 또 얘기를 하겠지만 이 외교적인 측면에서 저는 이 두 성과가 굉장히 크다고 유의미하다고 봅니다. 그렇군요. 정말 성공적인 에이펙이었다. 우리가 이제 에이펙 그 기간 동안 정말 그 좋은 소식들이 많았기 때문에 기분 좋은 소식들, 특히 K-뷰티, K-푸드 이거를 대통령 네 분이 대통령과 김혜경 여사가 제대로 홍보를 하셨어요, 진짜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요. 안 그래도 그 캐대언 때문에 그 김밥이나 라면이나 새우깡 등등이 굉장히 각광을 받고 폭발적인 인기를 얻고 있는데 또 화장품도 마찬가지죠. 우리나라 화장품은 사실 굉장히 전 세계적으로 유명합니다. 네. 제 외국 친구들도 항상 화장품 좀 보내달라고 하는 분들이 많을 그래요? 정도로 네. 우리나라도 가격도 저렴하고 품질도 좋은데 백악관의 그 여성 대변인도 올리브영 투어 해가지고 알뜰하게 살뜰하게 다 그 화장품 사가지고 올렸더라고요. 네. 그건 다 알고 간 겁니다. 뭐가 좋은지 사갖고. 그리고 또 엊그저께 이제 한중 정상회담 전에 우리나라 그 LG에서 만든 화장품을 그 펑리유한 여사에게 선물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맞아요. 했어요. 트럼프 죄송해요. 그 시진핑 주석도 이거 여성용이냐 물을 정도로 이제 굉장히 관심을 가져서 저는 우리나라에 그 갖고 있는 그 많은 좋은 상품과 기술이 많지만 특히 되게
가볍게 다가갈 수 있는 것이 바로 K푸드, K뷰티라고 봅니다. 그리고 저는 또 김혜경 여사님을 말씀 안 드릴 수가 없는데 한복을 거의 매일 입으셨어요. 그 너무 잘 어울렸어요. 진짜. 와, 근데 뭐 제가 사실 그 한복 같은 제가 원래 스타일 바지 좋아하고 이래서 한복은 너무 치렁치렁해서 별로 안 좋아하는데 어허. 한복이 사고 싶어지더라고요. 너무 아름다웠고 각 정상들의 그 배우자나 정상들도 한복을 보고 너무 아름다운 복장이다. 전통 복장으로서 예. 계속 칭찬을 하고 또 한복 헤어라는 행사에도 직접 참석해서 그렇죠. 그 우리나라 한복의 그 아름다움을 보여줬다. 그래서 여러 가지로 저는 이번 에이펙에서 이 두 분의 화력이 엄청났다. 그렇게 예. 얘기하고 싶습니다. 네, 특히 저도 이제 그 문화 K 그 컬처의 전승에는 이제 먹는 거, 입는 거, 바르는 거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음식 같은 경우도 굉장히 그 준비를 한 게 뭐 경주라든지 막 경주빵 이렇게 전통 음식들을 많이 준비를 했었고 뭐 K 뷰티는 말할 것도 없고요. 그리고 또 입는 거 한복도 얘기를 하셨는데 저도 너무 아름답더라고요. 근데 사실 한복도 누가 입느냐도 조금 중요하거든요. 맞아요. 또 누구 생각나잖아. 아니, 예전에 진짜 솔직히 예. 얘기 들으면 김건희 씨가 옛날 한복 입었을 때 봤을 때 그 무당인 줄 알았습니다. 아, 제가 어떻게 부인을 할 수가 없네요. 아, 네. 이거는, 네. 허여 멀건한 거 입고 그냥 허여 멀건한 무당이 거 입고. 그냥 와 있나 했는데. 그래서 한복을 입었을 때 굉장히 좀 고풍스럽기도 하고 격이 아름답기도 달랐어요. 하고. 예, 그리고 예. 제가 이제 사실 제가 요즘 이제 동남아 쪽에 이제 대학들과 교류를 하고 있는데 거기 지역에 가면 뭐 시장님들, 총장님들도 한국에 와서 명동에서 그렇게 마스크팩이랑 화장품을 사신다고 하셨거든요. 근데 이게 실제였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 김혜경 여사님의 센스가 돋보였다는 건데 이번에 그 여사님들 이제 배우자님들 모임에서 복주머니를 제공하셨. 아이고, 이거 어디로 부분이라고요? 가십니까, 지금? 멀리 가지 마세요. 네, 죄송합니다. 네, 그래서 그 복주머니를 선물을 하셨더라고요. 아, 그거 봤습니다. 네, 근데 제가 사실은 동남아 가거나 해외에 나갈 때 유럽에 갈 때도 복주머니를 저도 항상 준비를 해요. 그 이유가 뭐냐면 그 의미가 있잖아요. 맞아요. 복주머니라는 게 이렇게 우리가 열어놓으면요, 이제 저는 이제 이걸 럭키 파우치라고 하거든요. 아하. 럭이 들어온다. 예. 그래서 행운이 들어오는 주머니다라고 항상 설명을 하는데 그거를 너무너무 다소곳하게 예쁘게 아름다운 복주머니들을 하나하나 이렇게 선물을 하는 모습을 보면서 이게 정말 정성이 담긴 그리고 사실 이거 전 선물 얘기를 좀 꼭 드리고 싶어요. 우리가 또 선물 얘기를 하겠지만 사람이 선물을 잘 고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선물을 잘 고른다는 건 뭐냐면 상대방에 대해 너무 많이 연구를 한다는 뜻이거든요. 그 사람의 취향, 성격, 그리고 성향까지 다 연구를 한다는 건데 이번에 뭐 우리가 또 얘기를 하겠지만 뭐 중국, 일본, 뭐 해외 정상분들에게 했던 선물들도 너무 뛰어났고 그런 디테일 하나하나로 사람을 감동시키는 거. 너무 정말 잘했어. 이거는 어떻게 돈으로도 살 수 없는 거고요. 맞아요. 사실 능력으로도 이건 사실 살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네, 그런 외교를 하셨다. 너무 잘했다. 네. 그리고 또 하나 제가 눈여겨봤던 게 그 이재명 대통령 특유의 약간 그 위트 있는 그 발언들 있잖아요. 맞아요. 그게 사실 정상들끼리 만나면 약간 분위기가 좀 딱딱해질 수도 있고 관계에 따라서 좀 어색해질 수도 있는데 그 위트 있는 발언 하나 때문에 막 빵 터지고 뭐 이런 게 있었어요. 근데 실제로 이제 이재명 대통령이 대표 시절에 이제 개인적으로 한두 번씩 뵐 때 보면 진짜 개구장입니다. 그 농담하는 걸 좋아하고 그래요? 네. 남을 웃기는 걸 굉장히 좋아해요. 네. 근데 이제 대통령 되시니까 좀 자중하고 계신 건데 그런 외교 관계에서도 그렇게 툭툭 터지게 그 농담 있게 농담을 이렇게 잘 구사하시더라고요. 근데 중요한 거는 저는 그 농담에도 다 뼈가 있더라고요. 아, 의미가 네. 있구나. 그냥 단순히 남을 웃기고 그 분위기를 이렇게 좋게 하는 게 아니라 왜냐하면 저는 사실 그 한중 그 두 분이 선물 교환했을 때 그 부분이 되게 인상 깊었는데 그 시진핑 주석이 샤오미 폰을 선물로 줬어요. 그 두 저희 개를. 영상 준비되고 있는데. 있으십니까? 그럼 그거 그때 얘기할까? 아니 아니요, 그때 보십시오. 지금 미리 보고 얘기하고. 올까요? 네, 지금 네. 보고 볼까요, 올까요? 샤오미 폰? 네네. 예. 아, 네, 영상을 또 갑자기 이렇게 하면은 그렇군요. 빵 하고 나. 그럼 제가 먼저 얘기하고 나면 왜 그 말을 하는지 아시고 오히려 이게 낫겠다. 왜냐면 설명을 미리 해드릴게요. 네. 왜냐하면 그 샤오미 폰을 줬는데 우리나라가 사실 휴대폰이 우리가 대표적인 수출품이고 뭐 삼성에서 만드는 그 폰이 대표적인 수출품이고 우리나라 국가 경제 굉장히 큰 이바지라는 폰입니다. 네. 근데 샤오미 폰을 준 게 아니 우리나라 갤럭시가 있는데 약간 그 애플 선물 주는 좀 느낌이 그랬어요.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오히려 이재명 대통령이 약간 웃음을 토대로 약간 뼈 있는 농담합니다. 네. 보완은 잘 되죠. 이렇게. 그러니까 저격하는 거죠. 사실상 네. 저격입니다. 네. 왜냐하면 중국이 이런 통신 보안 문제 굉장히 취약하고 네. 샤오미 폰이 그 뚫리기도 하고 막 이러니까 사실상 약간 저격하면서 농담을 한 거거든요. 네. 근데 또 그 인상 있게 꽉 쓰는 그 시진핑도 빵 웃으면서 뒷문은 있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그랬죠, 했습니다. 그랬죠. 저는 예. 그게
이재명 대통령의 특유의 굉장히 현명하고 스마트한 농담 방식이었다. 전국을 찌르면서 웃기는 것. 네. 그래서 이게 혹시라도 이제 분위기가 어땠나 좀 궁금하실 것 같은데 영상으로 보면 네. 굉장히 화기애애하고 유쾌했거든요. 여기서 보고 와서 얘기 더 나누겠습니다. 里面它这个曲面是韩国的产品，这个曲面是韩国的产品， 디스플레이는 한국 제품입니다. 小米小米这是给您和夫人， 통신보안은 잘 됩니까? 这个通信保安怎么样啊？非常好， 제가看看有没有后门。 뒷문 있는 还有 점 微信电 확인해 话。 보십시오. 저거 가지고도 국힘은 또 뭐 그 결례를 했다니 뭐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니 자기들을 맨날 혐중했던 사람들이 왜 이제 와서 그 중국 시진핑한테 결례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근데 분위기 보셨죠? 굉장히 화기애애했고 시진핑 주석이 원래 저런 표정이 아니에요. 맞아요. 일본 뭐 총리 만날 때나 트럼프 만날 때 저 정도의 미소를 보인 적이 없습니다. 굉장히 화기애애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보면 협력은 당신과 하겠다 그러면서 하지만 뭐 내가 감시의 대상은 아니다 이런 메시지를 좀 보여준 것 같고 특히 우리나라의 어떻게 보면 기술과 그 안보를 지키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런 말을 저런 유머로 하는 게 제가 항상 그 얘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그 개그맨 분들 굉장히 똑똑하시다. 생각을 하거든요. 그 상대방을 웃긴다는 게 정말 고도의 그 저는 말기술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이재명 대통령님께서는 굉장히 그냥 툭 치면 툭 나올 정도로 항상 그런 유머가 있는데 뭔가 그 유머가 그냥 하는 말이 아니고 항상 의미가 있고 메시지가 담긴 유머였다라는 생각인데 오히려 그런 신뢰를 더 쌓을 수 있는 계기였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대한민국 같은 경우는 이제 또 그 바둑판, 네, 그 바둑판을 또 드리기도 또 했었죠. 맞아요. 그래서 뭔가 저는 그 의미도 굉장히 컸던 것 같아요. 바둑이라는 것 자체가 굉장히 긴 호흡으로 상대방과의 그 대결을 하는 구도잖아요. 근데 그 안에서 내가 상대의 수를 보고 나의 수를 보고 활로를 찾고 이런 과정들이 있는데 사실은 한국과 중국은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그런 긴 호흡의 관계 구축을 했던 것이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렇기 때문에 그 바둑판이라는 것을 통해서 이제는 그런 과거에 그런 상징하는 선물을 통해서 우리가 또 새로운 관계로 나아가자. 또 그런 의미가 있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러니까 저게 바둑판은 또 그렇더라고요. 11년 전에 박근혜 정부 당시에 그때 방한하고 이번에 처음 방한이잖아요. 그때 바둑알을 선물을 했었대요. 그러니까 그 바둑알을 놓고 바둑을 둘 수 있는 바둑판. 그러니까 약간 11년이나 좀 기간이 길었지만 그걸 연결하면서 한중의 관계를 다시 되찾는 그 선물 하나하나의 의미를 너무 잘 찾아서 맞습니다. 대통령실에서 이제 요 담당하셨던 분들에게 대통령님께서 좀 뭔가 칭찬을 해주셔야 될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에요. 그 선물, 그러니까 정상 만났을 때 선물을 고르기 위해서 한 2달 정도 고민을 해요. 보통은 그래요? 회의를 이렇게 각 부처나 대통령실 관계 비서실 이렇게 해서 굉장히 많은 고민과 여러 가지 역사적인 뭐 의미 이런 거를 따지면서 고민을 많이 합니다. 근데 이제 트럼프 대통령 같은 경우는 더 오랜 시간 동안 굉장히 공들여서 만들었던 것 같고요. 이번 당연히 시진핑 주석 같은 경우에도 여러 가지 역사적 의미와 또 취향 등을 고려해서 딱 맞게 그 시기와 타이밍과 이 분위기에 맞게 아주 저는 이렇게 스마트하게 똑똑한 선물을 준비한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기 시주석은 우리 이재명 대통령 또 대한민국에 옥벼루와 문방사우 세트를 선물을 했더라고요. 보니까 뭐 굉장히 또 신경 쓴 듯한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네, 그 특히 옥이라는 게 중국에서도 굉장히 좀 의미 있는 보석이거든요. 그래요? 그래서 옥이라는 것이 덕과 신의를 상조합니다. 그래서 그런 신의라는 것, 그러니까 우리가 서로를 이제 트러스트한다, 믿는다 이런 것들을 저는 보여준 것 같고요. 그리고 사실 뭐 벼루와 붓이라는 것은 이제 우리가 글이라고 하잖아요. 글을 쓸 때 사용하는 건데. 그렇다면 그것을 의미하는 것이 지식이나 뭐 사유, 평화적 대화. 그래서 우리가 말보다는 글로, 또 힘보다는 예의로 풀자. 저는 그런 좀 외교적인 철학이 담아져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니 우리 의원님의 해몽이 더 좋은 것 같기도 하고. 왜냐하면 제가 사실 이거는 꼭 말씀드리고 싶어요. 네. 제가 선물을 잘 골라요. 그래서 정말로 제가 그 중고등학교 때부터 저 대학교 때 대학원 때부터 어느 정도였냐면 그 주변 친구들이 누가
친구가 있다고 하면 아니면 선생님이나 교수님이나 뭐 누구 드린다고 할 때 그 분들에 대해서 저에게 성향을 얘기를 하고 이런 분들인데 뭐 내가 어떤 선물을 하면 좋을까 이런 것들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도 고민을 굉장히 많이 했었어요. 근데 특히 이번에 그 트럼프에게 줬던 그 신라 이제 금광 같은 경우도 굉장히 의미가 있는 게요. 그렇죠. 사실은 뭐 트럼프가 금을 좋아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요즘 또 노래 골든도 유행이죠. 그래서 골드라는 것 자체가 굉장히 의미가 있는데 신라라는 게 굉장히 외교적으로 이렇게 뛰어났던 국가예요. 그래서 신라 금관의 그 기술 또한 그 중앙아시아에서 배워왔던 그런 그 도금 기술로 이제 했던 거거든요. 세공 기술이 들어가 있고 그렇다면 우리가 과거 실크로드 때부터 계속적으로 그런 이제 외교에 능했던 나라다. 그리고 신라 금관을 가지고 지금 뭐 국민의힘에서는 뭐 왕에게 뭐 왕관을 줬냐 뭐 이런 식으로 패러디도 그렇죠. 많이 하고 풍자를 하는데 뭐 집회 네, 있으니까요. 맞아요. 예. 근데 사실은 신라의 금관은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그냥 왕의 권위를 상징하는 게 아니고요. 그 왕이라는 위치가 신과 인간을 연결한다는 그 의미를 담고 있어요. 그래서 왕이 중간의 매개체로서 신과 국민들을 연결한다라는 그런 종교적인 응징 그리고 또 그런 상징이 있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은 조금 잘 역사 공부를 안 하셨는지 잘 모르시나 보네요. 네, 저 처음 들었습니다. 네. 너무 재밌는데요. 그 권위의 상징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네. 근데 아무튼 에이펙하고 한중 정상회담 이후에 이 한중 관계가 굉장히 좀 진일보했다라는 느낌은 확실한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 한중 정상회담 때 핵 관련 이야기가 나왔나요? 의제로 올린다고는 한 것 같은데. 그건 이제 공개 얘기는 아닌 것 같고 아마 이제 비공개 회의에서 일부가 좀 이렇게 거론은 된 것 같습니다만 아직은 그 관련해서는 얘기는 없습니다. 근데 아마 분명히 얘기는 있었을 것 같고요. 그래요. 당연히. 그리고 약 어떻게 보면 윤석열 정권 3년 기간 동안 사실상 중국과 거의 단절을커녕 넘어서서 약간 주적 국가처럼 대한 게 윤석열 정권입니다. 저는 그것이 이번에 완벽한 회복은 아니지만 어느 정도 그간에 단절됐던 그 기회를 다시 한번 이제 정상으로 되돌리는 그런 일본의 그러니까 단계로서 굉장히 첫걸음을 뒤었다. 이게 굉장히 의미가 있고 실제로 시진핑 그 주석도 굉장히 이번 에이펙도 굉장히 큰 의미를 두고 이재명 대통령과 우리나라와의 관계 회복에 대해서 굉장히 큰 의미를 또 줬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앞서서 그 본인이 이제 시진핑 주석이 연설을 할 때 신라에 있었던 천재 시인 최치원의 시를 인용하면서 연설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이제 우리나라에 대한 깊은 이해를 갖고 있고 그만큼 이제 존중하겠다. 준비를 한 거네요. 준비를 하겠다. 그래서 굉장히 의미 있는 단계고 앞으로 향후에도 아마 이재명 대통령과 시진핑과의 지속적인 우정을 다지면서 이 한중 양국 관계의 정상화를 위해서 노력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아니 이렇게 진짜 성과가 정말 많거든요. 지금 우리 잠깐 이야기했는데 성과가 계속 나오잖아요. 근데 국민의힘은 오늘 송원석 원내대표는 빈술의 외교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고 소리만 요란하다. 주진우 의원은 자화자찬하지 말아라. 문서 공개해라. 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네, 일단은 그 중국과의 그 정상회담에서 지금 비공개로 나왔던 얘기 중에 하나가 이제 또 서해 해상 구조물 관련된 거, 한학령 해제, 그리고 하나오션의 중국 협력 핵 잠수함 관련 정보 교류 등에 대해서 얘기도 했다고 합니다. 예. 근데 이 부분은 공개하지 않았죠. 그 말은 이재명 대통령의 그 외교부 브리핑에서 민감한 사안일수록 공개보다 신뢰가 우선이다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근데 지금 어떻게 보면 국민의힘은 자꾸 합의문을 드러내려고 하는데 외교는 그런 게 아닙니다. 우리가 뭐 지금 뭐 계약하러 왔습니까? 무슨 뭐 계약 건수 따라온 것도 아니고 외교라는 거는요 가장 중요한 게 문서로 이루어지기보다는 신뢰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과거에 이제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님 때 이제 뭐 9.19 선언이나 뭐 12.9 뭐 이제 합의문 뭐 이런 것들이 굉장히 이제 의미가 있었지만 그렇게 합의문까지 나오기는 굉장히 오랜 시간이 들고 또 그렇게 만드는 건 쉽지 않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이지 않는 신뢰 그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데 오히려 이렇게 저는 국민의힘이 제대로 에이펙에 참석도 안 하고 오지도 않고 이러면서 지금 이런 비판을 한다는 것 자체가 아니면 그때 자리에 좀 오지 그랬어요. 와서 뭐 정상들이나 아니면 그 주변에 계신 보좌하시는 분들한테라도 이런 상황들은 뭐 얘기를 하든지 해야 하는데 외교 순간에는 본인들이 싹 빠져놓고서 이제 너무나 좋은 성과가 있는데 그 성과를 가지고 뭐 공개를 해라 뭐 달라 뭐 이런 식으로 말하면 저는 이거 외교적으로도 결례라고 봅니다. 예. 유튜브 구독하고 실시간 채팅과 댓글을 남기시면 매일매일 7천 TTCO를 드립니다. 참여 방법은 통통물 어플을 다운로드하고 회원가입과 로그인을 해주세요.
마이페이지에서 나의 회원 고유 번호를 복사해 주세요. 유튜브 구독 후 실시간 채팅이나 댓글창에 고유 번호를 한 번만 입력하면 준비 끝! 지금 유튜브 채팅과 댓글 쓰기 참여하고 실천 TTCO 받아가세요.